안녕하십니까, 이용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선택에 관한 그 밖의 도구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사각형과 원형 도구 툴을 이용을 해서 선택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학습을 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보다 복잡한 모양을 선택을 할 때 사용이 되는 다양한 도구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이미지 2번 파일이 그대로 적용이 된 상태이고요. 자, 이 이미지를 가지고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에 있는 자유 선택 영역 도구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부가적인 설명이 있죠. 손으로 그린 듯 자유로운 선과 직선을 이용한 영역 선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축키는 F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여하튼 자유 선택 도구, 올가미 툴이라고도 하고요, 라쏘 툴이라고도 합니다. 이 툴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연필이나 붓으로 그림을 그리듯이 선택 영역을 그려줄 수가 있습니다. 가령 지금의 요 산타클로스 비슷한 복장을 한 요 사람을 선택 영역으로 만들어 주겠다 라고 한다면, 자, 일단 좀 확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쪽에 이제 확대하는 그 기능이 있는데요. 단축키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좋죠.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휠을 회전을 하게 되면은 확대 축소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작업하기 좋은 크기로 확대를 해줬다면 이제 이동을 해줘야 되겠죠. 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마우스 휠이죠. 가운데 있는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 누르면 이동 도구로 이렇게 바뀝니다. 자, 물론 이동 도구는 여기에도 있는데요. 실제 작업을 할 때는 마우스 가운데에 있는 휠 버튼을 이용을 하는 것이 좋겠죠. 됐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그림을 그리듯이 이 사람의 외형을 쭉 그려나갑니다. 쭉. 예. 물론 이제 정교함은 좀 떨어지죠. 예. 그래서 지금의 지팡이도 선택 영역으로 포함하고자 한다면, 자, 그쪽 부분의 모양을 만들어 주죠. 이제 끝나갑니다. 자, 끝날 때는 이렇게 황색의 원이 생기는데요. 이때 마우스 버튼에 손을 떼게 되면은 선택 영역으로 만들어집니다. 지금 지나간 그 영역이 선택 영역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자, 이럴 때 사용을 하는 것이 자유 선택 영역 도구입니다. 참고를 해주시고요. 나머지는 선택 영역, 이전에 살펴봤던 선택 영역과 동일한 도구 옵션을 사용을 하게 되겠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 지금 선택된 영역에 대해서는 어떤 변화를 줄 수 있겠죠. 예. 자, 여기에서 컨트롤 X 키를 누르면 선택된 영역이 이렇게 잘라내기가 되겠고요. 컨트롤 Z. 자, 그리고 색의 무채화를 사용을 한다면 선택된 영역만 이렇게 흑백으로 처리가 됩니다.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가령 지금의 이 선택된 영역의 경계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이전에 우리가 이제 부드럽게 하기, 이제 다른 툴에서는 여기서 이제 가장자리 패더라는 이런 기능을 사용을 했었는데요. 이미 선택된 영역을 부드럽게 해주기 위해서는 선택 메뉴 쪽으로 가 봅니다. 선택 메뉴 쪽으로 가서요. 여기 이제 패더라는 기능이 있죠. 패더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미 선택되어진 이 영역의 경계를 부드럽게 처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눈에 띄게 일단 50 정도로 해주고요. 확인. 자, 그럼 경계가 부드러워진 것을 알 수가 있죠. 컨트롤 X 키를 누르면 이렇게 경계가 부드럽게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컨트롤 Z 두 번 눌러서 다시 이제 원래대로 되돌아가고요. 자, 선택 메뉴 쪽을 보면은 이제 선택에 대한 다양한 메뉴들이 있는데요. 선택 영역을 해제하고자 한다면 없음, 그죠? 단축키는 Shift Ctrl A 키를 이용을 합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모든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모드라는 Ctrl A 키를 이용을 해서 지금 사용이 되고 있는 이 이미지의 즉 레이어의 모든 영역을 선택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모든 영역을 선택을 한다는 것은 모든 영역에 대해서 이제 복사를 하거나 잘라내기 해서 다른 곳에 붙여넣기 하는 이런 작업에 이용을 해줄 수 있는데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반전. 반전은 선택된 영역을 이제 반전시킬 때 사용이 되죠. 자, 현재는 이 사람만 선택이 되어 있는데요. 반전을 사용을 하면 컨트롤 I 키입니다. 선택을 하게 되면은 자, 지금의 이 사람이 아닌 나머지 부분이 이제 선택 영역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때 컨트롤 X 키를 누르면 나머지 부분이 선택 영역으로 반전이 됐기 때문에 그 영역이 잘려진 것을 알 수가 있죠. 컨트롤 Z. 자, 그 다음에 나머지 기능에 대해서는 작업을 할 때 필요하다면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고요. 자, 그 옆에 퍼지 선택 영역 도구라고 있습니다. 매직 완두라는 마술봉이라는 뭐 그러한 이름으로 주로 사용이 되는 그런 툴인데요. 김프에서는 퍼지 선택 영역 도구라고 부르죠. 선택을 해줍니다. 지금의 이 툴을 사용을 한다면 색상을 기준으로 해서 연속적인 영역을 선택을 해줄 수 있는데요. 가령 이 모자 부분만 선택을 하겠다. 이 상태에서 클릭을 합니다. 그럼 모자 부분에 해당이 되는 그 빨간색 영역이 선택이 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튤립인가요? 이 꽃을 클릭을 해보면 클릭한 그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똑같은 색이 선택 영역으로 만들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임계값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최초로 클릭한 그 색상의 선택 범위를 조절을 해줄 수가 있는데 현재 임계값이 15로 되어 있는데 15% 유사한 그 색상만 선택이 된다는 것이죠. 임계값을 늘려주게 되면은 클릭. 자, 그러면 현재 108.4로 증가가 됐기 때문에 최초로 클릭한 그 색상과 그죠? 108 정도의 근사체에 해당이 되는 그 색깔이 모두 선택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보통 지금의 이 기능을 사용을 할 때는 임계값을 이렇게 높이 사용을 하지 않고요. 뭐 10에서 뭐 20, 30 그 사이 때에 따라서는 1이라는 뭐 그 수치를 이용을 해서 작업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2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그죠? 클릭한 그 지점의 색상과 완벽하게 동일한 그 색상이 선택이 되겠죠. 지금의 퍼지 선택 도구는 이와 같이 특정한 색상을 기준으로 해서 선택을 할 때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역시 색상으로 선택 영역 도구 비슷한 기능이 있는데요. 요 툴은 앞서 설명한 퍼지 선택 도구와는 다르게요. 특정 선택 영역, 즉 색상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클릭한 그 지점만 선택이 되는 것이 아니라요. 나머지의 유사 색상 영역이 모두 선택이 됩니다. 클릭해 보면 이렇게 나머지 부분도 선택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역시 임계값을 사용을 해서 한 30 정도로 설정을 해볼까요? 30 됐죠? 자, 그다음에 다시 한번 클릭을 해주게 되면은 임계값이 늘어났기 때문에 유사한 색상이 모두 이렇게 선택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퍼지도 색상을 기준으로 해서 선택이 되지만 클릭한 그 지점에 연결되어 있는 그 색상에 대해서만 선택이 되고요. 지금의 색상으로 선택 영역 도구는 연결되지가 않더라도 색상이 쭉 연결이 되지 않더라도 화면에 보이는 즉 이미지에 사용이 되는 유사 색상을 선택을 해줄 수 있다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옆에 가위 선택 영역 도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툴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미지의 경계를 추출을 해서 그 부분을 이제 선택 영역으로 만들어 줍니다. 한번 해보죠. 자, 일단 선택 영역을 해제해 줍니다. 없음. 단축키는 컨트롤 쉬프트 A 키입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요. 자, 이제 이 사람의 전체 윤곽을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자, 클릭. 포인트가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 지점에 클릭. 자, 그러면 자동으로 배경과 이 이미지의 경계를 추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지는데요. 자, 그래서 배경과 지금의 이 전경의 그 경계가 뚜렷한 차이가 있을 때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됐고요. 자,
이렇게. 자, 지금은 자, 거의 뭐 완벽하진 않죠. 예, 됐습니다. 이 정도의 포인트를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가게 되면은 이렇게 경계 부분이 선택 영역으로 자동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번엔 지팡이는 넘어갑니다. 됐고요. 자, 포인트의 간격을 보다 촘촘하게 해준다면 보다 정교한 그런 선택 작업을 해줄 수가 있겠죠. 자, 이 부분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처음에 만들어진 포인트와 합쳐줘야 됩니다. 마우스 커서를 첫 번째 포인트 위쪽으로 갖다 놓으면 두 개의 원이 만들어지는데요. 자, 이 상태에서 클릭하게 되면은 하나로 합쳐진 상태로 이제 받게 됩니다. 아직까지는 선택 영역은 아니고요. 자, 이 상태에서 만들어진 요 경로를 선택 영역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이제 엔터 키를 눌러주면 되는데요. 엔터 키를 눌러주게 되면은 이제 선택 영역으로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죠. 이와 같이 사용하는 이 툴이 가위 선택 영역 도구라는 거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이제 물체 선택 영역 도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물체 선택 영역 도구는 자,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어떠한 선택 영역을 대략적으로 이제 선택을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안쪽에 그 선택 영역 안쪽에서 브러쉬 툴을 사용을 해서 선택하고자 하는 그 색상을 쭉 칠해주면은 1차적으로 선택이 됐던 대략적인 선택 영역을 기준으로 해서 브러쉬로 선택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이제 선택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사용하는 방법 살펴봐야 되겠죠. 자, 선택 영역을 일단 해제합니다. 네, 컨트롤 쉬프트 A 키 눌러서 선택 해제를 해주고요. 자, 이번에는 요 빨간색 모자 부분을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의 이 툴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아까 사용을 했었던 자유 선택 영역 도구와 똑같은 툴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일단 대략적으로 자, 그 부분을 쭉 그려줍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파란색 배경과 그 다음에 자, 여기는 이제 투명한 상태로 바뀐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이처럼 대략적인 선택 영역을 만들어 주면은 툴이 브러쉬 툴로 바뀌게 됩니다. 그죠? 네, 바뀌게 되는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브러쉬의 크기 여기에서 설정을 해줄 수 있는데요. 자, 지금 요 정도의 크기면은 뭐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빨간색 모자 부분만 선택을 할 거기 때문에 자, 이제 모자 부분을 색칠하듯이 쭉 그려주면 되는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의 빨간색 부분을 선택 영역, 즉 모자 부분을 선택을 할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선택이 되면 안 되는 그 부분에 이제 빨간색과 유사한 색깔이 있으면 좀 곤란하겠죠. 자, 이 부분을 감안을 해서 처음에 대략적인 선택 영역을 지정을 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한번 그려보죠. 쭉 드래그 해봅니다. 자, 드래그를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자, 지금의 모자 부분만 이제 선택 영역으로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아직까지는 완벽한 선택 영역은 아니고요. 자, 이와 같이 사용하는 그 툴이 물체 선택 영역 도구입니다. 자, 이제 완벽한 선택 영역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엔터 키를 눌러주면 되겠고요. 자, 엔터 키를 누르니까 선택 영역이 이렇게 모자 부분만 선택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특정한 영역을 선택을 할 때 그 선택되는 그 모양이 뭐 사각형이나 원처럼 단순하지 않고요. 복잡할 경우에는 지금까지 살펴본 그 기능을 통해서 선택을 해줄 수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물론 보다 복잡한 그러한 선택 영역을 만들어주고자 한다면 펜 툴이라고 하는 이 경로 도구를 이용을 해 주는데요. 김프에서는 경로 도구라는 이름을 사용을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펜 툴이라고 많이 사용을 하죠. 자, 요 경로 도구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보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됐습니다. 자, 이 모자의 색깔을 한번 바꿔봅니다. 선택을 한 김에 색 쪽으로 가서요. 색상화를 선택을 해봅니다. 됐죠? 자, 색상을 조절을 해보게 되면은
빨간색이었던 모자가 이제 다른 색깔로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확인. 자, 그러면 파란색 모자로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을 해서 특정한 영역에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선택 메뉴 쪽으로 가봅니다. 가보고요. 나머지 주요 기능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띄우기를 사용하면 현재의 선택된 영역을 떠 있는 레이어 상태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떠 있는 레이어 상태에서는 지금의 이 선택 영역을 자, 일단은 자, 이렇게 이제 이동을 해줄 수가 있고요. 컨트롤 Z. 여하튼 지금의 떠 있는 선택 상태에서는 선택된 영역을 개별적으로 어떤 작업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색상 선택, 이 부분은 이제 여기에서 사용을 했던 그 기능들이죠. 중복이 되는 뭐 그런 기능들이 있고요. 선택 영역을 재편집을 하기 위해서는 선택 영역 편집기를 이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역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다시 레이어로 되돌아갑니다. 자, 이 부분은 일단 없애주죠. 해제를 해봅니다. 자,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가기 위해서 언두를 사용을 해보죠. 자, 언두를 사용하구나. 자, 여기 실행 취소 기록이라고 있는데요. 선택을 해주게 되면은 기존에 이제 이전에 작업을 했던 그 내용이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원하는 작업 위치로 이제 선택을 해주면 그 작업 구간으로 한 번에 이동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밖에 또렷하게가 있는데요. 패드를 통해서 부드럽게 한 경계를 다시 이제 또렷하게 할 때 사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줄이기, 늘리기가 있는데요. 선택된 영역을 줄이거나 늘려줄 때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테두리가 있습니다. 테두리. 선택된 영역에 테두리를 만들 때 사용이 되는데요. 가령 이렇게 영역을 만들어 놓고요. 테두리를 사용을 해서 테두리의 두께 지정을 해주고 확인을 해주게 되면 선택된 영역의 테두리 형태로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다음에 이 테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어떤 색상을 적용을 해줘야 되겠죠. 자, 가령 지금의 전경 색깔을 검정색이 아니라 자, 빨간색으로 바꿔볼게요. 빨간색으로 바꾼 다음에 적용을 해줘야 되겠죠. 편집에 전경색으로 채우기 단축키는 컨트롤 쉼표네요. 그죠? 적용을 해주면 선택된 영역이 자, 이렇게 테두리 형태로 적용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 Z. 물론 테두리 형태가 아니라 지금의 이 상태, 그죠? 한 덩어리에 선택 영역으로 만들어졌을 때, 자, 역시 전경색으로 채우기를 한다면 선택된 영역이 이렇게 전경색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배경색으로 채우기 하면 배경색, 흰색으로 채워지게 되겠고요. 그리고 무늬로 채우기를 한다면 여기 무늬 있죠? 선택된 그 무늬가 채워지게 됩니다. 자, 컨트롤 Z. 자, 이렇듯 선택 영역은 다양한 용도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선택하는 방법 또한 다양한 도구를 이용을 해줄 수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선택에 관한 다양한 도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